버린 딸이 며느리로 돌아온다면 그 순간 먼저 무너질 사람은 누구일까요? 딸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한자리로 묶어버린 욕망일까요? 차정원은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천 번 되뇌었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낡은 구두 굽이 부러져 비틀거리던 발끝에서부터 젖은 머리카락 끝을 타고 떨어지던 물방울에 담담히 섞여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우산을 내밀었는데 그 손은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한혜라라는 걸 정원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모르는 척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복수의 장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정원은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단단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인자의 딸이라고 불렀고 그 별명은 가시처럼 언어의 끝마다 박혀 들어왔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들리던 속삭임은 칠판의 분필가루보다 더 잘 지워지지 않았고요. 내 아빠 사람 죽였대. 저 집 애랑은 얘기하지 마.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소녀는 결국 말 대신 눈빛으로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엄마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은 한혜라의 뒷모습과 함께 허물어졌습니다. 헤라는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겠다고 악몽 같은 현실을 끊겠다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끊긴 건 현실이 아니라 딸과의 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원은 인정이라는 감정의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차갑고 얇은 칼날 같은 결의를 세웠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목줄을 맡기지 않겠다. 그렇지만 사람은 혼자만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빈틈을 파고든 사람이 주영채였습니다. 영채는 첫 만남부터 기묘하게 환했습니다. 햇살처럼 밝은 미소, 누구든 안심시키는 말투, 때맞춰 내밀어주는 커피 한 잔. 정원아, 너는 남들보다 오래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남들보다 오래 행복하면 돼. 그 말은 약처럼 녹아들었고 정원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기대는 순간 가장 아프게 꺼지기도 하더라고요. 디자인 스튜디오 공개 피드백 날 영채는 사람들 앞에서 싱긋 웃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정원 작품 좋긴 한데 좀 가난해 미하게 기대는 느낌. 그 서사가 없으면 형태적으로는 약해 보여서. 말끝은 친절했는데 단어는 너무 정확해서 잔인했습니다. 주위가 웅성거렸고 그날 밤 정원은 도면을 수십 장 찢어 쓰레기 봉투에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며 도면이 바닥에 흩어졌는데 그 선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구불거리는 실 같아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정원은 결심했는데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손을 내미는 사람보다 손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되기로요. 그리고 기어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채야, 내가 꾸린 무대에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으로 올라갈 거야. 그녀가 한 일은 흉내로 시작해 대체로 향했습니다. 발음의 호흡, 끄틈을 살짝 올리는 웃음, 5걸음에 한 번 고개를 드는 보포까지 정원은 거울 앞에서 영채를 매일 죽이고 다시 만들었는데요. 손목 스냅으로 선을 긋는 디자인 습관, 좌식 테이블 앞에서 펜을 잡는 각도, 견본 천을 만질 때 미세하게 주름을 펴는 손끝의 힘. 이건 기술이고 기술은 훈련으로 복제되더라고요. 단 하나 복제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피 그리고 피로 묶인 관계. 그 피의 문턱에 공난숙이 있었습니다. 난숙은 표면적으로는 기품이 있었고 속으로는 숫자에만 반응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사업은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말한다가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영채를 사랑했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잠깐 생각한 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를 했다라고 답할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을 처음 본 날 난숙은 어떤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후각 같은 거요. 그러나 그녀는 곧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진짜여야만 할 이유는 뭐지? 목적에 맞다면 가짜라도 충분하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저녁 영채가 횡단보도에서 급정거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졌고
두통과 구토가 이어지는 몇 주가 지나자 난수근 보호라는 이름으로 딸을 장기간 요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과로 치료였고 내부적으로는 빈자리를 채울 인형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정원에게 잠깐 동안 영채 대신 라인을 맡아주어.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 난숙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계약에 가까웠습니다. 조건, 기한, 이익 배분. 놀랍게도 정원은 그 계약을 읽으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애정으로 묶이는 건 늘 배신으로 끝났지만 숫자로 묶인 사이는 배신조차 항목으로 명시되니까요. 그 즈음 건영그룹의 공개 블라인드 테스트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지원자들의 이력과 신분을 가리고 순수하게 결과물만 평가한다는 이름값의 벽을 허무는 실험. 정원은 밤을 새워 모형을 깎고 자신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다시 돋는 걸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는데요. 내 손이 하는 일은 배신하지 않지. 심사 당일 결과물이 전시된 넓은 홀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르르 갈라지며 길이 생겼고 그 길 끝에서 정원이 본 건 진세훈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었고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태도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있었는데요. 대신해서 사과하느라 지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작품 앞에서 오래 멈췄고 작업 노트를 천천히 읽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곡선 왜 여기서 비틀렸나요? 정원은 한순간 자기를 들킨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선으로 해결하면 안전하지만 사람의 손은 늘 한 번쯤 망설이거든요. 그 망설임을 결과에 남기고 싶었어요. 세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끄덕임이 얼어붙은 살갗을 따뜻하게 문지르는 손 같았습니다. 정원은 그날 밤 오랜만에 도면을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었죠. 망설임을 허락하는 사람. 그러나 바로 다음 줄엔 더 크게 적었습니다. 망설임은 약점이 된다. 하늘은 어린 시절부터 정원을 알아봤던 사람이고 과거의 비밀을 거의 전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증인이었는데요. 그는 말수는 적지만 감정의 결이 섬세했고 누군가가 넘어진 자리 근처에 조용히 서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아, 내가 내 편이야. 이 말은 진부했지만 하늘이 말하면 구호가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때로는 칼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내 편이겠다고 약속하면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다시 위험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거든요. 정원은 난숙이 주는 대리 역할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파고들었습니다. 자선 모임의 네임카드 바구니에 그녀의 이름표가 올려졌고 늦은 밤 미술관 후원 라운지에서 와인잔들이 부딪히는 사이 스폰서의 가족사와 이사의 취미, 연구소 과장의 골프 스코어 같은 것이 가벼운 농담으로 오갔습니다. 정원은 웃으며 들었고 기억했고 정리했습니다. 뒷면이 잘 닳는 카드부터 우선순위를 매기듯이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여가를 먼저 말한다. 그건 곧 약점의 문단속이 허술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짜의 완성도가 올라간 건데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한혜라. 헤라가 있는 자리에서는 정원의 피부가 먼저 긴장했습니다. 헤라의 웃음은 언제나 정확한 지점에서 멈췄고 고개 끄덕임은 대화의 물줄기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는 각도에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우아하다고 불렀는데 정원은 알았습니다. 우아는 훈련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헤라는 어떤 훈련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고 가끔 그 그림자가 눈동자 위로 지나갈 때면 정원의 손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두 사람은 처음 제대로 말을 섞었습니다. 헤라는 우산을 건네며 젖으면 감기 듭니다 라고 말했고 정원은 비는 금방 그치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라는 의미 없이 웃었고 의미 없는 웃음은 곧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번호를 교환하면서도 둘은 서로의 이름을 입에 담는 걸
유난히 조심했는데요. 이유는 달랐습니다. 헤라는 미안해서, 정원은 두려워서. 이름은 사람을 불러오니까요. 그 무렵 주영채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뇌진탕 증세였지만 몇 차례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이 이어졌고 감각이 흐릿해지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난숙은 딸의 손을 잡고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대신 변호사와 의사를 교대로 만났고 비공개로 보험 약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정원을 불러 이 프로젝트 내 이름으로도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정원은 그 질문이 자물쇠처럼 철컥 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건영그룹의 이사회 발표장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최종 결과가 공개되던 날 정원은 박수를 받았고 진세우는 발표문 끝에 덧붙이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아니라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원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아이가 깨어나 손뼉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름으로 다시 살아남아야 하는 시련이 시작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죠. 축하 만찬 자리에서 세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기뻐해도 됩니다. 정원은 웃었는데 그 웃음은 솔직해서 위험했습니다. 하늘이 그 표정을 보았고 미묘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다치기 전에.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씨, 여기부터야. 그리고 운명의 장난은 의도적으로 잔혹했습니다. 난숙의 로비와 투자 라운드를 거쳐 정원 가짜 영채은 건영의 공식 동반자로 지정됩니다. 일정표에 가족 오찬이 적혔고 그 자리에 한혜라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정원은 거울을 봤는데요. 영채의 립 컬러와 자신의 눈빛이 잘 섞였는지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무대는 없어. 가족 오찬에서 헤라는 며느리 후보의 젓가락 잡는 습관을 유심히 보았고 단정한 손끝 사이로 탄력이 다른 근육의 기억을 포착했습니다. 어릴 때 피아노 치셨죠? 헤라가 물었고 정원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배울 형편이 아니었는데요. 단 한마디였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살짝 어긋났습니다. 세훈이 그 어긋남을 부드러운 농담으로 덮었고 하늘은 물을 따라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은 알았거든요. 멈추지 않는 진실은 결국 터져나오고 그때 다치는 건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걸. 그날 밤 헤라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여자아이의 뒷모습, 젖은 머리칼, 굵은 물방울, 그리고 돌아보는 얼굴. 깨어나서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헤라는 서랍에서 바른 사진 한 장을 꺼내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앙다문 입술, 검은 눈동자, 무릎에 난 옅은 흉터. 정원아.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헤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름은 사람을 불러오니까요. 정원의 밤도 길었습니다. 그녀는 빈 스튜디오에서 작업 탁자를 닦아냈고 새 종이를 올려 도면을 그렸습니다. 선은 곧장 가지 않았고 한 번 꺾이고 또다시 돌아나와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의 가운데에 그녀는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사랑과 복수는 서로의 거울. 그리고 그 바깥 원에는 더 굵게 적었습니다. 거울을 오래 보면 결국 내 얼굴이 사라진다. 하늘은 다음 날 정원을 강가로 불러냈습니다. 물은 낮게 흐르고 바람은 잎사귀를 뒷면으로 뒤집어 올렸습니다. 정원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근데 내가 그걸 얻는 순간 내가 없어지면 어떡해? 정원은 물끄러미 물의 표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하늘씨,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으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 그 끝에서라도 내가 선 자리를 확인해야 해. 하늘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약속하자. 그 끝이 낭떠러지면 내가 널 잡을게. 정원은 짧게 웃었습니다. 잡을 팔이 남아있으면.
사건은 예고 없이 속도를 냈습니다. 주영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더니 짧은 시간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난숙은 의료 기록을 비밀 유지 조항으로 봉인했고 외부엔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원은 침대 난간에 걸터 앉아 오래 잠든 영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니, 미안하진 않아.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너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줄어들어서 그건 조금 두려워. 눈물이 날 법도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말라붙은 샘처럼. 공식 약혼 발표가 나가자 세상은 완벽한 커플에 환호했습니다. 기사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실렸고 댓글엔 그림 같다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 밑에 박힌 작은 뉴스 하나, 한해라. 사회공헌재단 신규 이사장 추대는 관심을 덜 받았지만 그 뉴스의 한 줄이 곧 폭풍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 취임 연설에서 해라는 뜻밖의 말을 꺼냈거든요. 몇 년 전 저는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가 버려버린 아이였죠. 그 죄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장례가 정적에 잠겼고 취재진은 의미를 묻지 못한 채 카메라만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거울 앞에서 립 컬러를 지우다 말고 붉은 흔적을 얼굴에 쓱 문질렀습니다. 피처럼 보였고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참회라니. 손바닥으로 거울을 눌렀더니 송금이 유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유리 속의 영채가 잠깐 정원으로 바뀌었다가 아무도 모르는 새 다시 영채로 돌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자 준비 과정에서 작은 균열들이 표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드레스 피팅 때 허리 여밈이 자꾸 틀어졌고 화보 촬영 중 정원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포즈가 영채의 습관과 달랐습니다. 사진을 보던 난숙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예술가는 변화해야지. 이번엔 그걸로 가. 난숙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의심이 떠오르는 즉시 의심을 지워버릴 명분을 만들어버리는 방식. 그 명분이 결국 자신을 파괴할 줄 모르고요. 하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원아, 멈추자. 지금 멈추면 우리는 아직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 정원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이 뭐야?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람이고 복수하면 짐승이야. 그 경계 누가 정해? 하늘은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해. 내가 내 경계의 주인이야. 정원은 손을 빼지 않았지만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어정쩡한 체온만이 두 사람 사이를 떠다녔습니다. 결혼식 전야제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알 수 없는 메일이 언론에 뿌려졌고 첨부된 영상에는 어린 정원이 경찰서 앞에서 울음을 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인자의 딸이라는 자막과 함께. 주최 측은 즉각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온라인은 이미 폭발했고 누군가는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서사 좋아요. 누군가는 결혼 상대를 속인 건 범죄 수준이라고 썼고요. 세상은 늘 둘로 갈라져 싸우면서도 클릭수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 하나는 잔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진세우는 밤새 영상을 보다가 새벽에 정원을 불렀습니다. 이거 사실이야? 그는 분노보다 먼저 슬픔을 배웠던 사람처럼 보였고 그게 정원을 더 흔들었습니다. 사실이야. 근데 그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숨긴 건 우리 사이의 칼이야. 세훈의 목소리는 낮았고 낮은 목소리는 오히려 잘 들렸습니다. 정원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참았습니다. 그 칼 내가 치울게. 그러려면 내 방식대로 해야 해. 세훈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 방식이 우리를 부술 것 같아. 정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서져야 끝나는 것들이 있어. 그 시간 한혜라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상자의 끈을 풀고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경찰 신고서, 사건 기록, 면회 신청서, 반려도장. 문서의 활자들은 모두 과거형이었고
과거형은 그녀를 현재로 불러냈습니다. 헤라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친 건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합리화했지. 근데 사실은 난 살아남고 싶어서 내 딸이 아닌 내가 된 거였어. 그때 비상전화가 울렸고 익명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딸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축하해요. 헤라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을 뜨니 오래전 골목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제자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채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난숙은 주저없이 정원을 가짜 영채로 세우려 했습니다. 세운과의 약혼 이야기는 이미 오고 갔고 하늘은 불안한 눈빛으로 정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네라와 정원이 정식으로 마주 앉는 자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건영그룹의 내부 모임, 가족과 가까운 인물들만 참석하는 은밀한 만찬 자리였습니다. 정원은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당신 집 안으로 들어가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문이 열렸고 안쪽에는 하네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헤라는 여느 때처럼 단정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 묻어둔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순간 둘의 시선이 정면으로 맞닿았습니다. 헤라의 눈동자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정원의 입술 끝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찰나의 교차 누군가는 회한으로 누군가는 복수의 시작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